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를 셋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셔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위프트에는 옵셔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널을 할당해도 오류가 안 나게 타입을 감싸주는 캡슐 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면은 int 타입으로 넘버라는 이름의 변수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0을 담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넘버에다가 널을 담게 되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넘버를 초기화할 때 int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 int 타입의 넘버는 옵셔널 타입으로 초기화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넘버에다가 nil을 담아도 에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 넘버는 호출을 하게 되면 int 값이 아닌 옵셔널 값이 반환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넘버를 int 옵셔널 형태로 초기화를 한 뒤 10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넘버를 호출을 하게 되면 숫자 10이 아니라 옵셔널 1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int가 아닌 옵셔널이라는 타입이기 때문에 int를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옵셔널은 속에 들어있는 int 형태의 값을 꺼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옵셔널에서 값을 꺼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강제 언래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이제 느낌표를 붙여주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10이 들어가 있는 int 타입 옵셔널에 int 타입 옵셔널 타입인 넘버에다가 뒤에 느낌표를 붙이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10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옵셔널 10이 아닌 10이 반환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넘버에 만약 nil이 할당된 상태인데 이것을 느낌표로 강제 언래핑을 하게 되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언래핑은 nil이 그러니까 널이 할당되지 않는 게 100% 명확할 경우에는 이 강제 언래핑을 사용해서 옵셔널에서 값을 꺼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한 언래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if 명령을 사용해서 넘버가 널이 아니면 그 안에 블럭을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방어적인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옵셔널 바인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옵셔널 바인딩이 이 스위프트적인 코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fret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넘버 그러니까 옵셔널 타입인 넘버 변수를 x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x의 값이 들어가지면 그 뒤에 블럭을 실행하고 nil이라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그런 형태의 처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위에 안전한 언래핑하고 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ifret 명령을 사용해서 x 그러니까 넘버를 x에 집어넣고 그 x를 블럭 안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옵셔널 값을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묵적인 옵셔널 선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스위프트와 자바가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자바는 이제 실행을 할 때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바로 초기화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서는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이제 인식을 할 때 모두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상에서는 널이 들어갈 일이 없더라도 지금 클래스가 이제 인식이 됐을 때 바로 초기화하지 않고 나중에 초기화되는 값이 있더라도 널을 넣어서 일단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암묵적으로 언래핑된 옵셔널이라는 형태를 이용하면은 이 스위프트의 초기화 규칙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타입을 초기화할 때 느낌표를 붙여주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넘버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할 때 이제 인트 타입 뒤에다가 이번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넘버에다가 나중에 이제 10을 넣어서 이제 값을 초기화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프린트 명령을 사용할 때 이것을 벗기지 않아도 옵셔널을 벗기지 않아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에 넘버를 넣으시면은 바로 10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넘버에 널이 들어가 있으면 널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암묵적인 옵셔널은 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100% 확정된 상태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를 셋업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플레이어를 새로운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플레이어를 화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SK 스프라이트 노드를 상속받는 플레이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플레이어 클래스로 사용할 이미지를 우선 이제 집어넣을 건데요. 제가 이미 준비한 플레이어 이미지와 미사일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레이어 클래스는 레이어 플레이어 클래스의 레이어인데요. 이 배경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배경들은 1점대 레이어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객체들은 10점대 레이어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뭐 딱히 따르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클래스를 기초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의 기초적인 클래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우선 코드를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서부터 이 플레이어는 전체 스크린에 대한 위치를 알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 사이즈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는 스크린 사이즈를 게임씬에서부터 받아오는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텍스처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서 플레이어라는 이름의 텍스처를 받아오게 되고요. 그 텍스처는 SK 스프라이트 노드를 이니트 시키는 슈퍼 이니트로 초기화를 시키는데요. 이때 텍스처, 컬러, 사이즈 속성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텍스처는 플레이어 텍스처로 하시면 되고요.
컬러는 이제 어차피 텍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컬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리어 투명한 색으로 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텍스처의 사이즈로 이 플레이어 클래스를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Z 포지션은 레이어 점 플레이어로 앞에 설정한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required init는 이 기본 클래스를 이어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재구성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꼭 넣어줘야 되는 클래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꼭 넣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플레이어 클래스를 게임씬에서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플레이어의 전역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플레이어에는 널 값이 들어가지 않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암시적 옵셔널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id move에서 이 플레이어를 인식을 초기화를 시켜 주시는데요. 플레이어 클래스로 초기화를 시켜 주실 때 스크린 사이즈를 셀프 사이즈, 이 게임 씬의 사이즈를 그대로 플레이어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플레이어를 이 게임 씬에 붙일 때 포지션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X 위치는 화면의 중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Y 위치는 플레이어의 사이즈보다 한 2배 정도 아래에서 한 2배 정도 위로 올라간 그 정도 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레이어 객체를 self.addChild로 게임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화면 위에 플레이어가 출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플레이어를 화면 터치해서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조작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위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좌우로만 움직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터치스 관련된 이제 콜백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터치스 무브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코드의 내용은 터치를 하면 콜백 함수에서 이 로케이션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 터치 내용의 첫 번째 퍼스트 내용을 터치에다 넣고 그 터치의 로케이션을 받아와서 터치를 한 로케이션을 받아와서 그거의 x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 x 값의 위치로 플레이어를 0.2초 내에 이동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이렇게 나타나고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플레이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터치스 무브드이기 때문에 터치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터치 클릭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요. 근데 어차피 이 게임이 지정하는 동안에는 플레이어를 계속 좌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브드에다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움직임을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터치스 무브드로만 플레이어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에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플레이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의 미사일은 이 플레이어 클래스 안에서 작성을 할 건데요. 우선 미사일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eate 미사일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create 미사일 함수는 텍스처에서 플레이어 미사일을 받아와서 텍스처로 만들고 그것을 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요. 미사일의 위치는 플레이어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일단 만들고 나서 y 값을 자기 사이즈만큼만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의 바로 앞에 생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Z 포지션을 지정한 다음에 미사일을 SK 스프라이트 노드로서 객체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사를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create 미사일에서는 미사일을 작성하여 SK 스프라이트 노드 객체를 반환하는 기능만 하는 이제 함수라고 한다면 이 미사일 발사에서는 이렇게 create 미사일로 만들어진 객체를 받아와서 그것을 SK 액션으로 화면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선 move to 액션을 이용해서 스크린 사이즈 하이트보다 미사일 크기만큼 큰 위치로 미사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위쪽 바깥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remove from parent로 이 미사일도 화면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액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크리에이트 미사일과 파이어 미사일을 게임씬에서 실행시킬 건데요. 이 게임씬에서는 이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플레이어 파이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함수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그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파이어를 미사일을 발사하는 파이어를 작성을 했는데요. 플레이어 크리에이트 미사일로 미사일 객체를 만들고요. 그것을 게임씬 화면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붙인 객체를 플레이어.fire 미사일을 이용해서 화면 바깥으로 보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 파이어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서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이 미사일이 발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실행이 되는 플레이어 비겐을 사용할 건데요. 이 플레이어 터치스 비겐 안에다가 이 플레이어 파이어를 설치를 하면은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이 플레이어 파이어가 실행되게 됩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플레이어의 앞에서 미사일이 생성돼서 그게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 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은 다시 이 미사일이 화면에서 삭제되면서 노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미사일을 터치가 아니라 자동으로 계속 발사가 되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의 미사일을 자동으로 발사되게 하는 거는 이 메테오에 썼던 것처럼 타이머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현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구현을 위해서 이 플레이어에다가
플레이어에도 이 타이머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타이머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시고요. 플레이어를 배치한 다음에 플레이어 파이어 타이머 이것을 셋 타이머로 또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인터벌은 0.4초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플레이어 파이어를 이제 실행시키면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터치스 비게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 파이어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0.4초마다 플레이어 파이어가 계속 실행되면서 미세하게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되면은 미사일이 이렇게 플레이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